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XRP와 관련된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호적인 상황들이 펼쳐져 있고 여기서 시작된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XRP 홀더들을 암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강력한 충성도, 응집력 이런 것들을 가진 커뮤니티 홀더 그룹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XRP 홀더들이 직접 나서서 코인베이스 재상장 캠페인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치고 오를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초대형 호재가 될 코인베이스 상장에 직접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인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향해 메타버스 머니 이렇게 표현한 분석도 나왔는데 꽤 그럴싸하게 느껴집니다. 메타버스와 NFT를 떼어놓고 사용할 수가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NFT의 가장 절대적인 플랫폼이 이더리움인 만큼 나름 수긍이 되는 그런 표현이자 분석 같습니다. 특히 내년 3월까지 막대한 기관 자금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그 계기가 되는 게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와 이더리움 ETF 출시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엄청난 이더리움 강세론자인 리얼비전 그룹 CEO 라울 팔의 전망입니다. 바이비트의 경우에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모두 전망이 발달하면서 랠리를 지속할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킬러도 서로 몸집 키우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떤 근거들이 제시가 됐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슈가 이렇게 끊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소식들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열기가 불어들고 있다는 신호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 이슈들 또 그 안의 맥락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횡보 양상을 보이면서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62,000달러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확 치고 오르는 랠리의 신호라기보다 오르거니 내리거니 횡보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데일리 FX의 분석가 다니엘라 하소는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한 뒤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 요인이 없어서 현재 6만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고 이것 또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거래자들은 상승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보다 과하게 해석하고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경신한 뒤에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이전 같은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상승장이 이전의 상승장과는 다르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분석가 무야오 쉐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예상 가격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이번 10월 상승장에서 급격한 상승 커브를 보이지 않았다. 이건 비트코인이 보다 성숙한 투자 자산이 됐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기업 스큐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데이터로 제시했는데 앞으로 석 달 동안 가격 변동성을 예측하는 제재 변동성 수치 IV가 2021년 이전에 일어났던 강세장과 약세장에서는 모두 급격하게 솟구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5월 하락장에서만 이걸 보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소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조용할수록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 같은 전망도 나왔습니다. 펀드 스트랫은 이더리움의 주간, 월간 모멘텀은 과매수 상황을 보여주긴 하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더 비트 가격 비율이 0.08 저항선을 넘어서면 이더리움의 큰 상승이 예상된다. 현재로서 이더리움의 상승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비트코인이 거의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는 반면 이더리움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4%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4,951달러 큰 저항 없이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이 메타버스의 인프라이고 이더가 메타버스 머니라는 아주 전폭적인 표현을 사용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면서 촉발된 이른바 메타버스 열풍이 이더의 화폐적인 기능을 더 주목받게 만드는 겁니다. 암호화폐 팟캐스터인 데이비드 호프먼은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NFT는 메타버스 안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더와 솔라나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암호화폐는 메타버스 상의 투자자들에게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NFT를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접하고 있다. 대형 브랜드 입장에서 NFT는 디지털 상품이고 대부분의 NFT는 이더리움 기반에서 생성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맥도날드와 나이키 등이 NFT 마켓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국내에서도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두나무와 NFT 합작 기업을 만들기로 하는 등 역시 속도감 있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 세상과 이 세상 속에서의 자산을 현실 자산처럼 가치를 부여하는 NFT 시장이 더욱더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연 이런 세상에서 이더리움이 어떤 역량을 더 펼쳐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리얼비전그룹의 CEO 라울 팔은 암호화폐 강세장이 올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요즘 유명 분석가들은 반감기 이슈와 상관없이 내년에도 암호화폐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기관은 분기별로 자산 배분을 결정한다라면서 자신의 추측으로는 내년 1월에서 3월 막대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더 2.0과 이더리움 ETF 출시가 랠리를 촉발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 6개월 동안 두 차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랠리를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6개월 2번 급락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인지를 밝히지 않아서 다소 아쉬움을 남긴 그런 전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비트의 경우에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모두 전망이 발달하면서 디파이와 NFT 등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바이비트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이더 홀더는 런던 포크 이후에 밝은 미래를 갖게 됐다. 이더 공급량이 거래소를 떠나 스마트 계약에 묶이는 상황에서 런던 포크 이후 소각 이슈는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는 공급 쇼크에 기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은 8월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75만 이더 이상이 소각이 됐고 해시레이트 역시 연일 최고 수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바이비트는 또 이더 가스요금 폭등과 온체인 활동은 다른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연쇄적으로 확산되면서 대표적으로 솔라나는 에이다 시총을 추월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비트는 이와 함께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 CME가 이더 마이크로 선물 계약 상품을 12월 6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CME는 지난 5월 출시된 비트코인 마이크로 선물 계약을 포함해서 20개 이상 마이크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더리움의 상품 다양성도 증가하고 시세를 끌어올릴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결국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랠리는 한동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4,600달러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이더리움의 강력한 움직임이 최소 6,000달러에서 14,000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의 신규 유입과 이더리움 공급량 감소 등이 이더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더에 대한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은 2021년 말까지 10,00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이 우세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미카엘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충격적인 움직임, 임펄스 무브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올해 11월과 2022년 1월 사이에 6,000달러에서 6,4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면서 목표가로 6,000달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 글로벌 마켓 담당 이사인 베르나르트 지멜카는 인플레이션 지표와 암호화폐 가격 동조화 현상이 지속된다라면 이더는 앞으로 2달 동안 8,0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매튜 하일랜드는 2017년 이더리움의 가격 추이를 현재 시장 구조와 비교하면서 당시 프랙탈 패턴이 재현된다면 앞으로 2달에서 석 달 동안 적어도 이더리움이 14,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름의 분명한 근거를 둔 이더리움 초강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 단순화시켜서 정리하자면 연말 전후 시점에서 최소 6,000달러, 많게는 14,000달러까지 폭등이 가능하다. 이런 전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리플 소식입니다. 원래 개미들의 목소리가 뭉치면 무서운 법입니다. 한 나라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시장의 정형화된 규칙을 새롭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미들 탈탈 털어먹으려다가 개미들에게 기관들이 탈탈 털리기도 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개미그룹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응집력과 프로젝트 로열티를 가진 그룹에서 이름이 빠지지 않는 XRP 홀더들, 그래서 종종 XRP 아미 이런 표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번에 XRP 아미가 아예 코인베이스 재상장 캠페인을 벌이고 나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XRP 아미는 코인베이스 재상장 캠페인을 트위터를 중심으로 벌이고 있는데 릴리스트 XRP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현재 XRP 아미는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거래소에서도 XRP 상장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장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SEC 소송전에서도 리플이 유리해진 상황이 자주 포착이 되면서 재상장 가능성 역시 높다 이런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와 리플 사이의 소송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XRP 재상장 가능성 뉘앙스를 살짝 담아내면서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트위터를 사용하시는 XRP 홀더라면 릴리스트 XRP 이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 정치권에서는 누가 비트코인 월급으로 많이 받나 이런 경쟁이 불붙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수도를 공언한 마이애미 시장이 비트코인으로 월급 받겠다 이렇게 밝힌 뒤에 역시 비트코인 중심지를 공약으로 내건 뉴욕 시장 당선인도 첫 3개월 동안 비트코인으로 월급 받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비트코인 수도 경쟁이 본격화한다 이런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테네시주 잭슨 카운티 시장이 급여를 받으면 비트코인으로 곧바로 환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단하지 않은 입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보면 나름 정치적인 감각은 있는 인물 같습니다. 그는 주법에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달러로 받고 비트코인으로 환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국내에서도 공허한 말잔치 이런 거 말고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신뢰하는 정치인들이 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2022년 암호화폐 과세 이슈는 일단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내걸었고 이재명 후보 역시 공약으로 과세 유예를 제시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런 방향성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현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었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에게 과세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려면 소득 발생의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다. 현재 상태에서의 과세는 반대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누굴 지지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행으로 여겨지는 그런 부분인데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후보 시절에 공개적으로 밝혔던 공언했던 내용들은 꼭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러가지 소식들이 참 많이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트의 기술적 상황에서 시세가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호재성 때로는 악재성 이슈로 인해서 시세가 크게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여러 이슈들의 상황, 맥락들의 중요성 놓치지 않으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